안녕하세요. 세라믹 아트 강사 조미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세라믹 아트가 무엇이고 앞으로 교육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도자기 공예는 많이 들어보셨죠? 도자기가 바로 영어로 세라믹이란 뜻이에요. 세라믹 아트는 쉽게 말해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우리 도자기 만들 때 도자기를 빚고 굽고 그림 그리고 이런 것을 반복을 하는데, 저희 여기 보시면 저희는 초벌 도자기를 미리 구워놓은 초벌 도자기에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재벌된 거 이렇게 보시면 완성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을 바로 세라믹 아트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세라믹 아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는 점토의 종류, 성형 과정, 소성 과정 등에 의해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점토의 종류를 보면 점토는 우리가 흔하게 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종류에 보면 청자토, 백자토, 또 그다음에 옹기를 만드는 옹기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세라믹 아트에서 사용하는 이 백자토, 하얀 흙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얀 흙은 1250도 이상의 가마에서 구웠을 때 하얗게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자기에 흙이 준비가 되면, 이렇게 하얀 흙이 준비가 되면 그 흙을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포를 없애주고 여러 번 치대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일단 공기가 다 빠진 흙을 준비한 다음에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모양을 물레로 돌려가지고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길게 떡가리처럼 코일처럼 만들어가지고 얘를 탑처럼 쌓아가지고 하는 코일링 기법도 있고, 판처럼 만들어서 얘를 붙여서 만든 판 조립 기법도 있고, 아니면 송편을 빚듯이 이렇게 핀칭 기법도 있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대량으로 많이 이렇게 초벌을 만들기 때문에 틀을 만들어 가지고 틀 자체에서 찍어내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자, 도자기 일단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만들 건지 이렇게 정해 놓고, 이 다음에 이것을 모양을 만든 다음에는 건조를 해야 되겠죠? 잘 말려줘야 돼요. 빨리 말려야 되겠다 해서 햇볕에다가 바로 놓고 말리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그늘에다가 천천히 서서히 말리도록 이렇게 놓고 말리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물이 금이 간다거나 아니면 모양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도자기를 모양을 다 만들고 건조를 시키면 일단은 얘를 가마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초벌, 그늘에 말린 기물을 가마에다가 재임을 할 거예요. 넣을 거예요. 자, 초벌 넣을 때는 800도 내로, 아주 높은 온도는 아니죠. 여기에다가 한 10시간 정도, 이 정도의 가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왜냐면 이때 수분도 빠지고 이제 단단해지고, 그냥 굽기 전보다는 단단해질 거예요. 자, 초벌 소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얀 기물이 나오면 여기에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게 바로 도자기 핸드 페인팅인지 저희 세라믹 아트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초벌 도자기를 보면 가마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먼지가 있을 수도 있고 스크래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스펀지로 먼지를 다 닦아줘요. 닦아준 다음에 스크래치 있는 부분은 사포를 해서 이 기물을 매끈매끈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먼지를 다 제거한 다음에 보면 우리 도자기 전용 물감,
펜슬도 있고 크레용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세라믹 알료를 사용할 거예요. 도자기 전용 물감이에요. 여기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붓으로 기법을 배워가지고 넣고 문양을 넣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저희가 사용하는 게 바로 하회 기법이라는 거예요. 1250도에 가마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하회 기법. 그다음에 상해 기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전사지 기법이라고 있는데 이 하회 기법 다 구워진 다음에 만약에 초벌을 유약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벌을 하고 그 다음에 전사 작업을 해서 한 번 더 굽는 방법이 있어요. 얘는 800도에서 1250도보다는 낫죠. 그러니까 얘 기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핸드 페인팅이 다 되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유약을 바를 거예요. 유약은 왜 유약을 바르냐면 그냥 구웠을 때는 기물이 덜 단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약은 더 도자기를 단단하게 해주고 부식에 강하게 해주고 다른 오염물질로부터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광택도 있고 반짝반짝거려요. 광택. 초벌 기물에 유약을 입히는 방법을 보면 유약통에 있으면 거기다가 풍덩하고 담가도 되고 아니면 붓으로 해가지고 칠해도 상관은 없어요. 뿌리는 방법도 있고 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덤핑 물에 유약통에다가 담궈가지고 왜냐면 그림이 있기 때문에 붓으로 바르면 그림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지워지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유약통에다 넣고 쉽게 풍덩해서 담가서 시유 집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유약을 바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좀 말려줘야 돼요. 마른 다음에 왜냐면 아직 물하고 수분이 많이 흡수되어 있어서 마른 다음에 유약 흐르는 자국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조금 손으로 봐주고 해서 가마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유약의 종류도 많긴 많은데 저희가 쓰는 거는 투명류. 핸드 페인팅은 주된 목적이 그림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림이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아니면 후드 같은 걸로 사용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싹 지워지겠죠? 검적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투명류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마에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촘촘하게 이렇게 넣어서 해주면 1250도에서 구워주는데, 제가 사용하는 가마는 전기 가마요. 전통 가마에다 구웠을 때보다 전기 가마가 색깔이 선명하게 나와요. 전통 가마는 조금 느낌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핸드 페인팅인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림이 포인트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나와야 돼요. 깨끗하게. 사용하기도 쉽고 전기 사용해가지고 하기도 일반 집에서도 요즘에는 전기 가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넣기 때문에 큰 걸 사용하는데 가정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가정용으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조그맣게 몇 개씩만 구우면 되니까. 그러면 도자기 핸드 페인팅 방법을 보면 일단 초벌 준비가 돼 있죠. 초벌 준비가 돼 있으면 밑그림 어떤 것을 그릴 건지 이제 기법을 배워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도화지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해도 되지만은 바로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도자기에다가 밑그림 구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초벌 도자기를 사포를 할 거예요. 사포를 잘 해놔야 스크래치도 잡고 아니면 물감, 우리 전용 물감으로 쓸 때 물감이 잘 스며들어요. 나중에 유약 작업할 때도 유약도 잘 스며들고 가장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게 초벌 도자기 사포하기거든요. 자, 사포가 다 끝나면 초벌 도자기에 좀 전에 연습했던 밑그림 있죠. 밑그림을 연필로 그릴 거예요. 연필로 이렇게 먼저 여기 보시면 연필로 그려진 거 보이죠? 이렇게 연필로 그림을 그려주는데
연필은 가마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다가 틀리면 연필도 지워도 되고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뭐 채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붓터치로 해가지고 해주면 돼요. 붓터치. 채색 끝난 다음에 혹시 뭐 라인을 넣어야 될 경우가 있으면 라인을, 왜냐면 연필로 그렸기 때문에 여기 검정 라인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연필은 다 날아가고 나중에는 라인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라인이 들어갈 부분은 검정색 물감으로 얇은 붓 사용해 가지고 그려주시면 돼요. 마무리까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 유약통에다 CU 집게를 사용해 가지고 유약통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덤핑 풍덩 담가 가지고 할 거예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가마예요. 얘가 지금 하얗게 보이죠? 얘는 유약 작업을 해서 지금 가마에다가 소성하기 전에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다 재임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도자기 핸드페인팅 보면 좋은 점, 방법이 그다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용 안료를 쓰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에도 안심하고 쓸 수 있고, 요즘에 뭐 환경호르몬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높은 온도 1250도에서 소성하기 때문에 이런 유해 성분도 없고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수업 강의안을 해당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회차부터는 이렇게 초벌에다 직접적으로 그림을 그릴 텐데요. 이게 바로 스키다시 접시예요. 2회차에는 스키다시 접시에 전사지 캐릭터 그리기를 할 거예요. 준비된 전사지를 붙여서 채색하는 거예요. 이것만 붙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 색칠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다 보면 빈 공간이 있을 때 그 부분에는 꽃도 그려주고 나뭇잎도 그려주고, 테두리는 이렇게 스텐실을 찍어서 해줄 거예요. 이건 2회차에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3회차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각 사각 접시에 퀼트 기법을 사용해서 그림 그리기를 할 거예요. 연필로 구도를 먼저 잡아주고, 잡고 싶은 구도는 그냥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기법 들어가면서 여기에 뭐 털이붓으로 털어주거나 글개로 긁어주거나 하면서 표현하는 기법. 이거는 3회차에 할 기물이에요. 3회차가 끝나고 나면 이제 4회차 때는 소품, 화병이에요. 작은 거. 얘도 있고 얘보다 이제 더 큰 것도 있고 종류 여러 개 해가지고 얘를 그냥 물레로 색깔을 다 채워주는 기법을 하고, 여기에 뭐 꽃도 그리고 아니면 털이붓으로 좀 털어서 뭐 문양도 만들고, 아니면 그냥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거 있죠. 그걸 그려가지고 해주고, 물레를 돌릴 때는 한 가지 색깔만 돌리는 게 아니라 무지갯빛 나게 빨주, 노초, 파남보 꼭 그렇게 똑같은 톤으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좋아하는 색깔 위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5회차에는 사각 접시에 해바라기 그림 그리기예요. 큰 접시에 사각이에요. 해바라기를 구도를 크게 포인트로 하나를 뭐 준다거나 하고, 작은 꽃들 뭐 해바라기 작게 원근감 표현해서 해주셔도 되고, 가까운 거는 크게 아니면 이제 멀리 해주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아니면 뭐 풍경으로 굳이 뭐 해바라기 풍경 안 하시고 길게 놓고 길게 이렇게 놓고 크게 하나만 해주셔도 되고, 5회차 때는 이렇게 해바라기 그리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6회차 때는 보면 머그, 크림 머그 특이하게 생겼죠. 얘는 크림 머그예요.
폴란드 컵이라고도 많이 그러는데, 이 크림 머그에 여기에 과일, 정물 간단하게 밑그림 그리는 거 연습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물 그려줄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려도 되고, 흔히 많이 그리는 게 사과 많이 그리거든요. 사과 아니면 요즘에는 아보카도, 그런 것들 이렇게 그려서 그림 그려주고 명암 처리해주고, 이런 하나에다가 다 그려도 되고, 아니면 쭉 돌려가면서 뭐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려도 되고, 안쪽에 손잡이에다가도 그려도 되고, 이렇게 해서 6회차 때는 크림 머그 여기에 과일 정물 그리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본 접시인데, 이건 7회 때 저희가 이제 리본 접시에 이렇게 장미를 그릴 거예요. 미니 장미를 그려줘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큰 장미를 그려줘도 되고, 장미 덩굴 들어가게 그리고, 장미도 뭐 빨간색 장미만 그리는 게 아니라 색깔별로 좋아하는 색깔 넣어서 해주셔도 되고, 요즘에는 장미가 블루 계열로도 많이 있거든요. 뭐 보라색이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리셔도 되고. 자, 그린 다음에 여기 리본 모양 있는 부분을 포인트로 리본 모양을 스텐실 붓으로 칠해줘도 되고, 아니면 테두리만 살짝 스텐실로 찍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번에 둥근 접시, 여기는 뭘 할 거냐면요, 8회차 때는 여기 둥근 접시에 열매 그리기예요. 열매, 올리브 열매를 그려줘도 되고, 체리도 있고 산수유도 있고, 동그랗게 생긴 열매들 있죠. 물방울 붓을 사용해서 물을 또 채워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명암 처리는 굵게 터리붓으로 해서 그려주고, 하나만 뭐 올리브만 하나 이렇게 그려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여러 개를 같이, 이쪽에는 올리브가 이어져 있다 그러면 이쪽 다른 부분에는 산수유를 살짝 더 넣어줘도 되고, 그래서 구도 잡아서 하는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이번엔 9회차 때는 팔각 접시예요. 각이 지금 8개 있는 거거든요. 팔각 접시에 코스모스 그리기를 할 거예요. 코스모스 꽃을 그리고, 주변에 이제 코스모스 잎도 그리고, 팔각이어서 구도를 잘 잡아야 될 거예요. 뭐 이쪽 부분에 뭐 꽃송이를 많이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면 항상 이 접시에 보면 저희 음식이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해주면 좋아요. 음식을 어떻게 담아야 되겠다, 어느 쪽, 그러면 그림에 음식 있고 그림이 보이게 해주면 음식이 더 맛있게 보이니까, 그렇게 항상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구도 잡을 때 밑그림 먼저 연필로 그려주고, 꽃씨까지 마무리 다 해줘야 돼요. 팔각 접시고, 10회차 때는 이제 또 종류를 바꿔서 닭이 세트 할 거거든요. 잔 같이, 지금 잔 하나인데 여러 개 같이 해야 되겠죠. 3명이면 잔을 3개, 3인용, 5인용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닭이 하면 여기 좀 어울리게 여기에는 뭘 그릴 거냐면 연꽃을 그릴 거예요. 연꽃 그려주고, 그다음에 연잎을 크게 해가지고 그려주고, 연잎 그려줄 때는 물레붓 사용해가지고 잎을 넓게 해줄 거예요. 자, 네, 그러면 요 잔에는 여기다 뭐 연잎도 그리고 연꽃도 막 많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로 연잎 할 때 연잎을 하나 그려준다거나, 아니면 연꽃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잔은 항상 꽃잎하고 아니면 연잎을 조금만 그려줘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10회차에 할 닭이 세트예요. 이제 11회차에서는 이게 라인머그 컵하고 이렇게 받침하고 같이 있는데, 여기에는 예쁜 글씨를 넣을 거예요. 글씨를 써서. 우리 요즘에 뭐 캘리, POP 많죠? 그러니까 예쁜 글씨 문구를 미리 이제 몇 가지 골라 놓고 컵에 또 써주고 받침에도 쓸 거예요.
잘 못 쓰시는 분들은, 글씨에 자신 없고 그러신 분들은 연필로 써놓고 연필로 쓴 다음에 따라서 쓰시면 돼요. 작은 붓으로 해서 얇은 붓으로 천천히 따라서 하시면 예쁘게 나와요. 연필은 가마에 구웠을 때 안 나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자유롭게 그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붓을 사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뭐 큰 붓으로 큰 글씨를 하나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작은 글씨로 여러 개 나눠 가지고 해주셔도 돼요. 12회차 때는 이게 고무신이에요. 고무신. 이 고무신에 여기다가 색깔을 다 칠하셔도 되고, 이제 옛날 검정 고무신 생각할 때는 전체를 검정색으로 다 칠한 다음에 글귀로 이렇게 포인트 같은 거 줘도 되고, 아니면 꼭 이렇게 남자 신이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 안 하시고 여기다 꽃 그리셔도 돼요. 꽃신으로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예쁜 꽃을 그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무지갯빛처럼 색깔을 다 넣어주셔도 되고요. 자, 이거는 12회차 때 할 수업이에요. 13회차 때는 커피잔에 벚꽃 그리기를 할 거예요. 벚꽃. 꽃잎을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크게 받침도 그려주고 커피잔에도 그릴 거예요. 꽃잎 구도 잡아주시고 잎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꽃 주변에 좀 빈 공간들이 생길 거예요. 그 부분들은 물방울 기법을 사용해서 명암 처리해서 꽃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표현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할 거예요. 14회차 때 이렇게 보시면 냄비 받침이거든요. 냄비 받침 만드는데 이것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타일로 해서 예쁘게 그림 그려가지고 구워서 얘를 냄비 받침으로 이렇게 쓰셔도 괜찮은데, 손잡이에 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판을 따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얘를 그냥 이렇게 놓으면 안 예쁘니까 아크릴 물감이나 뭐 스테인리스, 뭐 페인트 그런 걸로 칠하셔도 되고 해서 예쁘게 색칠해주고, 꽃도 그동안 배웠던 뭐 이런 기법들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서 꽃을 더 그려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색만 칠하셔도 돼요. 이제 구워가지고 구운 다음에 타일 본드로 접착제로 해서 접착해 주시면 되거든요. 얘는 이제 14회차 때.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보시면 15회차 마지막 수업 때는 작은 접시예요. 미니 앞접시를 할 건데, 꽃 종류를 지금 요 사이즈로 해서 라벤더 꽃도 그리고 캐모마일, 세이지, 뭐 이 허브 쪽 꽃들이 조금 예쁜 것들이 많고, 들꽃 작게 찔레꽃을 그린다거나 마음에 드는 뭐 조그만한 들꽃 있죠? 그런 들꽃들을 여기에다 그려줄 거예요. 그려가지고 하나에다 전부 다 그린다는 게 아니라 이게 개수에 뭐 얘는 라벤더 그리고 또 하나에다는 캐모마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개 앞접시, 식구들이 거의 뭐 2인에서 4인, 더 대가족들은 더 많겠죠? 그러면 더 많이 그려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15회차 때 이런 디자인 종류를 할 거예요. 15회차까지 이렇게 끝내놓고, 자 그러면 이번엔 필요한 세라믹 아트 할 때 우리 작업할 때 필요한 재료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물감이 필요하겠죠? 물감이 지금 저는 12가지 색이 있어요. 기본으로 많이 쓰는 거고 24가지 색깔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핑크 뭐 연한 거 쓰고 싶다 그러면 핑크하고 빨간색 조금씩 섞어서 조금 이제 색깔을 더 진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직접 이렇게 뭐 빨간색 노란색 섞어서 주황색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겠죠. 물감 필요하고 그림을 그리려면 필요한 게 이 붓 종류별로 이렇게 뭐 스텐실 붓도 있고 물방울 붓도 있고 이게 물감 터는 터리 붓도 있고 라인 그리는 선붓에 평붓에 뭐 종류별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리 다 이렇게 따놨는데 물감을 이렇게 뜰 거예요. 떠서 이렇게 파레트에다 놓고 얘는 그냥 떠서만 쓰는 게 아니라 물하고 희석해서 사용할 거예요. 혹시 모양 동그라미 모양 필요한 사이즈별로 있으면 좋고요. 물통 필요하겠죠? 붓 깨끗하게 씻어야 되니까. 얘는 연습용으로 사용할 거예요. 뭐 물감 농도도 맞추고 직접 초벌했다가 그리기 전에 기물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씩 붓터치도 하고 꽃도 그려보고 뭐 다른 것 할 때 쓰는 이거 연습용 타일 필요하고 중요한 거 연필 지우개도 같이 사용하면 되겠죠? 틀리면 지우개로 지워도 되고 아니면 스펀지 같은 걸로 쓱 닦아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라믹 아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 다음에 기본 간단하게 필요한 재료들 이게 어떤 건지 이제 보시고 이제 2회차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에 들어가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